안녕하십니까. 채수일 농업TV의 채수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무배추에서 살충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35년 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곤충이라 하면 벌레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많은 해충, 벌레, 곤충, 다양한 표현을 불려지고 있는데요.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군 중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곤충이 많은 거죠. 움직이는 동물군에서. 80%를 차지하는데 100에서 한 120만 정도의 그 종으로다가 곤충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매우 곤란해하는 것은 해충입니다. 작물의 해충을 좀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번성한 부류가 바로 또 곤충입니다. 이 곤충은 왜 이렇게 번성을 했냐 하면 골격이 우선 단단하고 작거나 날개가 발달돼서 살아남기 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동물의 어떤 그런 법칙 때문에 분산하기 좋기 때문에 또 날개도 발달되어 있고 몸의 크기가 또 매우 작기도 하고 보통 그러니까 작은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먹이를 먹어도 자기가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충이 이 지구상에 많이 번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몸이 작다 보니까 적을 피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많은 덩치 큰 동물보다는 피하기도 좋고 총체벌레, 진딧물, 응애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도 잎 뒷면에 방공호 속에 숨어 있으면 매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곤충, 해충이 잡기가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고요. 또 이 친구들은 적응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분리할 때는 날개가 생겨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점프력을 하고 또 날아다니고 숨고 또 하나의 곤충의 특징은 사람하고 또 틀린 것이 변태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걸 변장, 모습을 감추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곤충들은 그만큼 다양하게 변장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소위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알에서 유충, 그 다음에 유충에서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이 사이클 4가지 과정을 겪는 것을 바로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곤충들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변태를 통해서 자기가 종족을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오늘은 곤충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이제 바로 절적 동물문에 속하면서 곤충강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고요. 외형적인 표현으로다가는 머리가 있고요.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거 곤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설하고요. 실질적인 거는 제가 경험한 35년 동안의 살충제, 벌레들을 어떻게 잡느냐 10포인트, 10포인트, 10가지 비법을 35년 만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벌레라도 같은 살충제, 농약, 화학적 방제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충제 치는 요령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곤충들은 왁스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왁스층이 되는 게 우리가 두꺼운 큐틴질이라고 하죠. 껍데기 있고 진피, 외피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것도 어려운 말 안 하겠습니다. 두꺼운 사슴벌레 기억하시겠죠? 그런 거 두꺼운 층이 있어갖고 아주 그런 층이 곤충들은 적은 시기에 제일 약할 때 바로 약제를 쳐주면 효과적이다. 즉 알에서 막 태어나는 순간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작은 충격에도 큰 충격을 받겠죠. 작은 힘에도, 물리적인 힘에도. 그래서 왁스층이 얇은 산란기, 소위 말해서 산란기 그때 맞춰서 농약을 살포하라. 그러면 매우 효과적이다. 두 번째,
탈피하는 특성에 맞춰서 곤충들이 탈피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제일 어린 나이,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유년기에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누기 때 군대에 가기 전에 어렸을 때 물리적인 힘, 농약의 힘, 이런 생물적 방제를 통해서 제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탈피하는 특성에 맞춰서 농약을 살포하라. 세 번째, 모든 곤충들은 잎 겉면에 절대 없습니다. 어쩌다가 눈에 띄는 거고요. 모든 벌레들은 잎 뒷면에 있습니다.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농약을 겉면이 아닌 뒷면에 약재를 살포한다. 겉면에 3번 뿌리는 것보다 뒷면에 1번 뿌리는 것이 그것을 맘먹습니다. 그만큼 유념하시고요. 반드시 약재 칠 때는 잎 뒷면을 쳐라. 진딧물 등의 모든 나방, 벌레들은 잎 뒷면에 약재를 살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언제 치느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를 믿으시고요. 농약회사, 종묘회사, 비료회사 다 다녔던 거, 그 다음에 전공일을 했기 때문에 꼭 믿으시고요. 시기 네 번째 방법은 오전이나 오후를 살포하라. 한낮에 치는 것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활동, 지금 시기 무배추에서는 지금 온도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튀는 것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또 낮에는 숨어 있다가 모든 곤충들이 숨어 있다가 햇빛을 받으면 소위 말해서 탈진이라고 그러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 잎 뒷면에 있는 거고 모든 가해하는 것도 그렇고 외부적인 새들이나 모든 타 동물의 자기들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낮에는 활동을 좀 줄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살포하든지 오후에 살포하든지 한여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가 바로 네 번째 포인트, 오전이나 오후에 살포하라. 그 다음에 벌레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 공격을 해주시면 완벽 방제가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종을 나가기 전에 무배추라든가 심고 나서 무는 물론 직파니까요. 나중에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배추는 모종이 나가고 고추라든가 각종 작물들이 모판에서 나갈 때는 그만큼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때 약물, 농약을 탄 거에다가 침지 효과입니다. 살짝 30분간, 적어도 30분간 담갔다가 나가면 그 약물이 사람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 보약을 먹여서 나가니까 그만큼 약물을 오랫동안 소위 식물체 내에서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는 무렵까지 보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서 서킹 타임, 빨아먹는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갉아먹는 식충들도 먹다가 보면 약성분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모종이 다섯 번째 포인트가 모종이 나가기 전에 약물에 침전하라. 침지 후 정식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양 속의 모든 변태하는 이런 특히 나방류들은 보통 번데기 과정, 월동하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어디에 대개들 많이 있냐면 거기가 제가 보기엔 80%가 다 토양 속에 있습니다. 토양 속에 변태 중에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바로 알유충 번데기에서 번데기로다가 토양 속에 있습니다.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하는 거죠. 겨울나기를. 그럴 때 못하게끔 수확하고 토양 혼합 처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 봄에 포장을 만들기 전에 두둑, 이랑을 만들기 전에 약재, 잎재로 된 약재를 살포를 해서 비료 줄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넣으셔갖고 노타리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든 벌레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두 가지 타입으로 많이 먹습니다. 씹어먹는 추인껌, 씹어먹는다 해서 추인껌 아니겠습니까? 씹어먹으면서 그 약재가 묻어있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으면서 식독으로 죽는 겁니다. 식료통으로 죽거나. 그 다음에 서킹 타임, 빨아먹는 진딧물, 응애, 총차벌레 이런 것들은 약재가 묻은 거를 먹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크게 나누니까 농약을 살포하셔갖고 되게 크게 그렇습니다.
약재가 뿌려지면 먹어서 죽고, 그 다음에 벌레들은 묻어서, 접촉에 의한 접촉도 묻어서 죽고, 그 다음에 이 먹은 것들이 또 이 서킹 타입들은, 빨아먹는 타입들은 먹어서 신경마비, 그래서 치고 나서 한두 시간 보면 마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모든 곤충들은 변태를 한다고 했죠. 변태를 완전 변태나 불완전 변태를 하는데, 이럴 때 사이클을 끊어줘야 됩니다.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한여름에서는 초기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사이클, 태어나고 성충이 번데기 과정, 성충이 되는 과정이 느려지지만, 그때는 보통 15일 정도 간격으로 약재를 쳐주시고요. 그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날이 해가 길어지면서 온도가 상승이 되면 이 사이클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럴 때는 한여름에는 5일 간격으로 3회 살포, 연속 살포를 해줘라.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약재를 천천히 살포해 주세요. 농사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빨리 치는 것이 무슨 어떤 약재 치는 거에 요령이고, 그게 전문가적인 포스가 아니고, 그렇게 치다 보면 받지를 않습니다.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잎 뒷면에 있고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약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래 놓고는 약이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살포를 못했으니까 또 나타나면 더 번성해지고. 그래서 그 9번째 포인트 뭐냐? 약재를 천천히 살포해라. 그래야 벌레는 묻어서 죽고, 맞아야 죽고, 먹어야 죽으니까. 그래서 빨리 치는 것이 그 하나의 자랑이 아니다. 천천히 치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약재를 저번에 설명했죠. 많이 가습기처럼 뽀얗게 많이 묻어야 됩니다. 묻지 않은 곳에서는 벌레가 또 저항성 생기면서 바로 계속 번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10번째는 천천히 살포하면서 무배추가 어렸을 때 살포를 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렸을 때 치면 눈에 띄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약재를 쳐도 금방 보이고 잘 묻지만, 섭이 커지면서, 고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훤히 보이지만 점점 심어놓으면 무배추가 다 지면을 덮고 나면, 그때는 방지하기도 어렵고요. 약재가 물 한 통 칠 거, 소위 분무기를 20리터짜리 한 통 칠 거 3통 들어갑니다. 300평 기준에서 보통 5통이 들어가는데, 섭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7, 8말, 10통까지도 쳐야 제대로 그때 어렸을 때 친 효과가 맞먹습니다. 여러분의 노동력도 하나의 품값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어렸을 때 쳐라. 그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배추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작물에 살충제 치는 10가지 중요 포인트를 제가 35년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면 정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그리고 이웃에게 채소일 농업TV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